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사고사로 위장한 아들이 검거되고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쉽지 않았던 게 5개월 만에 경찰이 진실을 밝혀냈다면서요? 네, 이게 5개월 만에 다시 범인이 잡히게 된 거는 바로 범인이 사고사로 위장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충북 영동군의 한 축사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이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50대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면서 신고를 했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덤프트럭 적재함에 깔려서 숨진 걸로 봤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5개월 뒤 경찰은 수사 끝에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아들은 경찰의 추궁 끝에 이제 범행을 자백하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 아들은 같이 일하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사고사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의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힌트를 얻고 이게 살해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일단은요, 2.5톤 그 트럭에 이게 깔려 있는 트럭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적재함에 상체가 깔려서 사망을 했는데 적재함에 상체가 깔렸다면 상체 부분에 훼손이 가는 게 맞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묘하게도 이 두부, 머리 이 뒷부분에 그 함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봤을 거예요. 네. 의심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일날 같이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라면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들일 개연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은 난 그 현장에 없었다. 당일날은 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집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하고. 네.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거기에는 CCTV가 없지만 그 출입하는 곳이 있잖아요. 넓게 확장해가지고 봤더니 당일날 아버지 집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 차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분석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와서 보니까 그 적재함은 일부러 네 발을 당겨가지고 조작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이렇게 떨어졌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경찰이 시작을 했고 주변 탐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갈등이 상당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을 추궁해서 결국 자백을 받은 겁니다. 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아들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맞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이제 이 사건에 말이죠, 홧김에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의붓 어머니인데요. 이 두 분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뭐냐면 지난 9월에는 삶은 감자에다가 살충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먹게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스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또 그 복숭아하고 참깨죽 여기다가 똑같이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또 살해를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평소 타는 차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바퀴를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났는데 다행히 차만 부서지고 그때는 아버지는 이제 사셨거든요.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살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으니까 이게 이제 우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 그럼 사건 당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3차례 이제 계획 범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미수를 그쳤는데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이 축사였지요. 이날 오전 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잘 되지 않았나 봐요. 뭐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너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그러면서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이제 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해를 결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작동 중이던 적재함에 깔린 것처럼 사고사를 위장한 겁니다. 일단 그런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아들이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쳤고요. 그 아버지가 이 숨지자 이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이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신학과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원하던 그 기독교 그 종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2011년경에 이 아들이 지금 57세인데요. 목사를 그만두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 같은 데서 일하면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좀 퉁퉁거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뭐 이 그 차 같은 거 고치라고 하면 아들은 또 따지는 거죠. 아버지 전문가 이 카센터 같은 데서 와서 고쳐도 못 고치는 거를 어떻게 고칩니까 하고 이제 항의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또 인간이 되라 그러면서 면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자 간의 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가 믿고 있던 것도 기독교고 사실상 아들이 믿고 있던 것도 기독교인데 아버지가 믿고 있던 기독교는 아들 측에서 볼 때 정통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교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 상속 문제까지 또 갈등이 이어진다면서요. 네, 지금 어쨌든 재산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원래 종교적인 갈등이 약간 재산까지 번진 그런 케이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게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아들 입장에서 더욱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격분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살인 미수를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살해를 시도하고 급기야 살해까지 한 아들. 결국 법정에 섰는데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 종교적인 재산적인 그런 갈등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 차례 준비 끝에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다만 아들이 지금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징역 25년에 불복한 건데요. 그래서 2심까지 계속 이 재판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돋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